어, 32페이지 할게요. 도함수 활용. 오늘은 뭐 특별한 개념이 없어요. 특별한 개념이 없고 그냥 뭐 연습 좀 하면 돼요. 문제풀이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한다 그랬죠. 그래프. 그래서 오늘은 그래프 그리기 연습 좀 하면 돼요. 뭐 어려운 내용이 특별히 없어서 좀 쉬엄쉬엄 문제풀이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해봅시다. 그래프 그리기. 이제 지난 시간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기본 단계로 프라임이 양수면 f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증가 감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함수가 프라임이 양수면 증가한다 그랬어요? 감소한다 그랬어요? 얘들아? 증가한다 그랬어요? 감소한다 그랬어요? 증가한다 했죠? 프라임이 접선의 교육이니까 양수면 증가한다 증명도 했잖아요. 프라임이 음수면 감소한다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개 극대국소 해봤죠. 극대국소면 그러니까 꺾이는 지점 위로 꺾이면 극대 아래로 꺾이면 극소라 그랬는데 극대국소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프라임이 f 프라임이 얼마인 거? 그래서 안 했어요? 갑자기 아무 처음 듣는 소리인 것 마냥. 극대극소가 되려면 f 프라임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얼마여야 한다고요? 0이어야 한다고요? 생각 안 나요? 아이고 이 촬영 때문에 갑자기 어색해졌나? 어차피 니네 목소리 안 들어가요. 내 목소리만 들어가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알겠죠? 요거 비싼 거라 내 것만 들어가게끔 돼 있는 이 비싼 마이크예요. 마이크 20만 원짜리예요. 이거 20만 원짜리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니네 목소리 안 들어가고요. 선생님 목소리만 잡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극대극소가 되려면 프라임이 얼마야 된다고요? 0이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근데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항상 극대극소인 거는 아니다라고 했죠. 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자고요.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다 풀어봤는데 아직 그래프는 못 그리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연습해보자 라는 거죠. 알겠죠? 예를 들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같이 연습해볼게요. 연습하고 또 니네 해볼 시간 줄 테니까 오늘은 합시다. 표 그려야 된다 그랬죠? 표 그리려면 먼저 뭐 해라? 프라임에서 0 되는 거 찾으라 했어요. 프라임 하면 얼마 돼요? 불러봐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얘가 0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죠. 1하고 3인가요? 그죠? 표 그리면 귀찮아도 표 그리라 했어요. 1 땡땡땡 3 땡땡땡 그럼 f 프라임 x는 요거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뿔 얘는 0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fx는 플러스니까 증가 감소 증가이고 1 구해보면 f1 집어넣으면 f1은 1 빼기 6 더하기 9 빼기 1이니까 얼마인가요? 3인가요? f3은 3의 세제곱 27 9, 6에 54 27 빼기 1이니까 이렇게 지워지네요.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죠? 오늘 이제 이거 가지고 뭘 그릴 거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대로 하면 돼요. 여기는 올라갈 거고 여기는 내려갈 거고 여기는 올라갈 건데 요거는 1,3, 3, 마이너스 1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좌표를 찍어요. 1, 2, 3 여기 찍고요. 3, 마이너스 1을 찍어요. 근데 이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올라오면 되고요. 증가니까. 오른쪽은 내려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올라가면 돼요. 이해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미분 가능이니까 부드럽게 극대니까 볼록볼록하게 극대극소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지나가니까 이제 절편 정도 하나 체크해주면 절편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또 지나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볼록. 이게 3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할만한가요? 할만하죠? 표 그리고 극대극소 찾고 점 찍고 증가감수에 따라서 연결 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연습 하나 해봅시다. 32페이지 예제 1번. 32페이지 예제 1번 한번 직접 연습해봐요. 오늘은 좀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직접 해보세요. 표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오늘은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연습한다 생각하고 하고 있네요. 표까지는 다 그렸죠? 이제 찍으면 된다고요. 0,2, 2, 마이너스 6. 그러면 이제 볼록 이렇게 그리면 돼요. 실제로는 이걸 되게 많이 그려봐야 돼요. 이 표 그리는 거 귀찮다고 했거든요. 계산하는 거 많이 해봐야 돼요. 지금 얘기했죠. 한 2주 정도 과정을 2시간에 빼고 있어요. 하루에 한 2주 정도 과정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만 하루 종일 해도 사실 충분한데 1시간 내내 해도 충분한데 지금 방과훈이가 좀 빨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문제집 풀면서 연습해 보셔야 돼요. 알겠죠? 연습해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우선 했나요? 했나요? 개념 하나만 더 설명하고 연습 한 번 더 해볼게요. 봅시다. 이렇게 이제 3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방법을 계속 이용을 하면 4차, 5차, 6차, 7차 계속 그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보통 4차까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한 4차까지만 그래프 개형을 좀 살펴봐 놓고 또 다시 연습해 볼게요. 4차 이상으로는 똑같이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먼저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그려집니다. 볼록볼록하게. 근데 3차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냐면 미분에서 요거를 활용해 갖고 그렸어요. 맞죠? 근데 3차를 미분하면 몇 차가 돼요? 2차가 되죠. 2차가 되면 2차 해의 개수는 최대 몇 개? 2개겠죠.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두 가지 더 있죠. 그러니까 위에 떠 있는 경우랑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럼 3차 함수 그래프 개형도 이 네 가지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보세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죠.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요. 뭐 축이 여기 위아래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생긴 형태가 하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는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내려갑니다. 이해되나요? 얘는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위에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냐면 요런 거랑 요런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X세제곱 모양. 요렇게 그냥 이렇게 생긴 거. 계속 올라가는 애. 반대로 얘는 계속 내려가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 이렇게 생긴 애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극값이 없어요. 극값이 없어요. 얘는. 그죠? 프라임이 0이면 극대 또는 극소이면 프라임이 0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하지만 반대로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극대 극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0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플러스인 거예요. 기울기가 올라가다가 0이다가 올라가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런 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꺾이는 점. 하지만 0이 되지도 않고 계속 증가하는 형태는 유지하는. 이해돼요? 이렇게 3차 함수는 한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근데 기본 꼴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보세요. 얘는 2번 꺾여요. 3차니까. 3차를 미분하면 2차. 2차 해는 2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2번 꺾여요. 맞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4차 함수를요. 미분하면 몇 차가 되죠? 3차가 돼요. 그럼 3차는 해가 최대 몇 개죠? 3개죠. 그럼 몇 번 꺾이면 될까요? 1번, 2번, 3번 꺾이면 돼요. 맞죠? 아니면 1번, 2번, 3번. 이게 4차 함수 기본 형태예요. 3차면 2번 꺾이고요. 4차면 3번 꺾이고 5차면 몇 번 꺾일까요? 4번 꺾이고 6차면 5번 꺾이고 이렇게 하면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같은 원리입니다.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그래서 4차 형태는 어떤 게 있냐? 한 8가지 있거든요. 8가지. 그려보면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거 3번 꺾이는 거 뭐 반대로 이렇게 꺾일 수도 있겠죠. 3번 꺾이는 거. 그죠? 됐나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3차 함수 그래프가 3차가 미분한 형태를 보면 되는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뭐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요. 또는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요. 그러면 내려가다가 올라가거나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2차 함수랑 똑같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4차 함수는. 그러겠죠? 그냥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2차 함수랑 똑같아질 수 있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모양이 특이한데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요 한 놈만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가 돼요. 이해되나요?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이해돼요? 요거 그려보면 내려왔다가 0이었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x세제곱이랑 똑같죠? 이해돼요? 그 모양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꺾여 올라가는. 또는 여기서 꺾였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뒤집으면 올라갔다가 꺾여 내려올 수도 있고요. 꺾여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8가지 유형 정도 있어요. 4차는. 이해되나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저거 수업하는데 오래 걸린다 했어요. 이거 연습하고 이렇게 하려면 좀 오래 걸려요. 그런데 지금 조금 빨리 하고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이제 원리는 잘 파악하자고요. 원리는 표 그리는 겁니다. 표 그리는 거.
근데 그 원리라는 걸 봤더니 어차피 한번 미분해서 그 미분에 해당하는 그 f 프라임 0인 지점을 찾는 걸로 해서 이제 꺾이는 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에어컨 켤게요. 꺾이는 걸 판단하기 때문에 3차는 2번 꺾인다, 4차는 3번 꺾인다. 기본형. 됐죠? 됐죠? 근데 이 꺾이는 지점이 뭐 이런 식으로 합쳐질 수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 돼요. 봅시다. 얘 두 개가 이렇게 붙으면서 합쳐질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점점점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두 개가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붙으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 모양이 돼요. 이해돼요? 얘 두 개가 붙으면 이 모양이 돼요. 이해돼요? 요 두 개가 붙으면요. 요 두 개가 붙으면 여기서 3차 꼴로 내려와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 모양이 돼요. 이해돼요? 오른쪽 두 개가 붙을 수도 있어요. 요 두 개가 붙으면 올라가다가 꺾였다 내려오는 거니까 이 모양이 되죠. 이해돼요? 이 세 개가 다 붙으면 얘가 되는 거고 요 세 개가 다 붙으면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본 형태는 2번 꺾인다, 3번 꺾인다인데 얘가 붙을 수도 있고 얘가 붙을 수도 있고 세 개가 다 붙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약간 막 구부러진 형태가 나오더라. 하지만 기본 형태는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줄어드니 그게 해의 개수로 생각해서 꺾이는 거 횟수만 체크하면 4차든 5차든 6차든 7차든 이제 다 그릴 수 있다고요. 알겠죠? 다음 함수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 뭐 그리는 거 연습하라 그랬어요. 귀찮지만 짜증나지만 뭐 그리는 거? 표 그리는 거 하라 그랬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면요 표 안 그려도 돼요. 그렇잖아요. 몇 번 꺾이는지 알고 그 값 체크하면 꺾어서 그림 끝나거든요. 이 유형 이렇게 딱 기억하면 5차든 6차든 다 끝나거든요. 표 안 그려도 돼요. 근데 내가 왜 강조할까요? 계속 얘기하지만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다항함수는 아주 좋은 함수예요. 깔끔한 함수입니다. 보기 편하고요. 하기도 좋고요. 갖다 쓰기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니라고요. 딱 봐도 어떻게 생명을 보는지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애들. 뭐 나중에 지수 이렇게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미술 2로 하거든요. 뭐 이거에다가 사인을 붙이고요. 막 여기다가 막 x 제곱을 붙여요. 어떻게 생겨먹는지 알겠어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막 다 섞어놔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겨먹는지 도저히 파악이 안 돼요. 하지만 각각은 다 연속이에요. 각각은 다 미분 가능이거든요. 그럼 뭘 쓸 수 있냐? 원리를 다 쓸 수 있어요. 뭐 하면 돼요? 프라임 해가지고 0 구하면 돼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은 찾을 수 있어요. 값 하나 조금 이렇게 뭐 0, 1하고 3, 4니까 2 집어넣었을 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계산해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해가지고 아 이렇게 되겠다 보고 확인하면 돼요. 그럼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생겨 먹었겠네 라고 찾으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원리는 뭐냐면 이 표예요. 너희들이 표가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못 그립니다. 알겠죠? 하지만 3차, 4차 정도는 그냥 외워두자고요. 문제 많이 나오니까. 알겠죠? 2번 꺾인다, 3번 꺾인다. 됐죠?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4차 한번 연습해 볼게요. 똑같이 하면 돼요. 4차 한번 미분해서 3차로 만들고 3차 해 구하고 저거 표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x 4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2 요거 한번 해보세요.
어씨. 저기까지 다 계산했겠죠? 저기까지 계산 됐나요? 대답을 좀 해라. 저기까지 됐어요? 이제 그래프는 저기다가 이제 점 찍고 연결만 하면 된다고요. 0,2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4 뭐 여기 아래에 있을 거고 얘도 2, 마이너스 14 이렇게 있을 거고 연결하면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이렇게. 됐나요? 연습이 많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집에 가서 문제집 풀고 열심히. 넘어갈까요 이제? 넘어가도 되나요? 아직 시간 더 필요해요? 넘어가요? 봅시다. 33페이지로 갑시다 그러면. 이제 저 그래프가 다 연습이 됐다라는 전제 하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함수의 최대 최소화입니다. 언제 하냐면 3차 함수, 4차 함수 뭐 이런 데서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이미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 했어요. 언제 했냐면 2차 함수에서 했어요.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에서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 끝값하고 꼭지점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양 끝값 3개 이렇게 비교해서 작은 놈이 작고 큰 놈이 최대고 뭐 위로 볼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 비교해서 제일 큰 놈이 최대, 제일 작은 놈이 최소 이렇게 구하면 돼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만 바뀌어요. 꼭지점이 뭘로만 바뀌냐면 극값으로 바뀌어요. 꼭지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극대극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다가 극대극소만 추가하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의 최대 최소가 이제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극대값, 극소값, 양끝값 FA, FB라고 할게요. F의 FB 중에 최대랑 최소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이번 단어는 얘기했다시피 뭐 특별히 새로운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배운 거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푸는 건데 이 유형도 사실 이미 옛날에 다 해봤던 유형입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문제집 좀 개인 문제집 사가지고 풀라고 했죠. 근데 선생님이 또 옛날에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제발 한 3권 정도 풀어보라 했어요. 문제 기본서, 뭐 센 RPM, 뭐 자스토리 이런 거 말고요. 기본서 또 뭐 있죠? 센 RPM, 뭐 마플, 뭐 아무튼 이제 막 1000문제, 2000문제짜리 기본서 문제를 한 3권 정도 해봐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 또 뭐라 했냐면 매 학기마다 3권씩이라고까지는 안 했어요. 한 번, 3권 정도. 한 학기로 따지면 한 3달? 길면 3달, 빠르면 한두 달 안에 3권 정도를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어느 시즌에 하든 상관없어요. 중3 때 해도 되고요. 고1 때 해도 되고 고1 1학기 해도 되고 2학기 해도 되고 고2에 해도 되고요. 고3은 너무 늦죠. 뭐 그 안에 아무튼 한 시즌에 한 3권 정도를 딱 풀어보면 좋은 게 어차피 유형은 비슷해요. 문제 유형은 다 비슷합니다. 수원에서 하든 수투에서 하든 고등수학에서 하든 중학교에서 하든 다 유형은 비슷해요. 최대 최소 구하는 거 했다니까요. 지난번에 이미 했어요. 기억나죠? 다음 시간에 뭐 방정식, 부등식 활용할 거거든요. 3차 갖고 4차 갖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다 2차 함수 때 했어요. 2차 함수 방정식 푸는 거 했고요. 2차 함수 부등식 푸는 거 했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냥 새로운 개념이 하나 추가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개념이 추가됐을 뿐이에요. 그러면 니네들이 학기에 3권 정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웬만한 문제 유형이 다 습득이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만 하면 되냐면 개념만 추가하면 돼요. 이 유형에 대한 대비는 이미 끝났어요. A라는 유형에 대한 대비는 이미 끝났어요. 개념이 들어오면 똑같은 풀이에 그 개념만 적용시키면 돼요. 이해되나요? 근데 한 권, 막 학기에 한 권 뭐 이렇게 해서는 사실 그 유형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다 습득이 안 돼요. 내 학기에 3권 정도를 너희들이 빡세게 해서 해결을 해버리면 진짜 이 유형을 풀고 풀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도 다 파악이 되니까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면 그때 풀었던 거 적용해서 똑같이 하면 되겠네 라고 된다고요. 그러면 그 뒤로는 특별히 더 추가로 공부할 게 없어요. 개념만 배우면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가끔가다 문제 질문 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 풀어달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쌤이 뭘 물어보냐면 어느 책 내용이냐, 수원이냐, 수투냐, 무슨 단원 내용이냐를 물어봐요. 어차피 문제 유형은 똑같다니까요. 수원에서의 문제 유형이나 수투에서의 문제 유형이나 확통에서의 유형이나 미적에서의 유형이나 다 똑같아요. 그냥 개념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개념이 어디에 있는 개념인지만 확인하면 너희들한테 그 개념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풀이하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뭔 말인지 해요? 그러니까 제발 한 학기에 한 번 좀 빡세게, 어떤 학기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제 몇 번 안 남았죠. 한 번 정도는 해보세요. 한 번 해보면 진짜 약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 그 뒤로는 수학이 되게 쉬워져요. 편해져요. 그냥 저 개념 외우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해보면 이것도 이제 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범위를 뭐 마이너스 3에서 2로 줘요. 닫힌 구간으로. 그 다음에 함수를 이제 3차로 주는 거예요. 2차에서 3차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 얘의 최대치수를 찾아보래요. 어떻게 하면 되면 그래프 그려가지고 범위 잡아가지고 극대극소 양끝값 확인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냥 똑같은 원리일 거니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어지고 나는 이제 극대극소 양끝값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어차피 그냥 그 개념일 테니까. 그래서 미분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 3x제곱 플러스 6x 되죠? 얘가 0 되는 거 찾으면 0하고 마이너스 2인가요? 그죠? 그럼 몇 개 확인하면 되냐면 f0, f-2, f-3, f2 이렇게 4개 체크하면 된다고요. 양극값까지. 그래서 4개 딱딱딱딱 구한 다음에 제일 큰 놈이 큰 거, 제일 작은 놈이 작은 거 이렇게 하면 돼요. 계산은 좀 귀찮겠죠? f0 구하면 얼마예요? f0은 마이너스 1이죠? 뭐 이건 금방 하고 f-2는 마 8, 4, 3, 12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죠? 3인가요?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2는 8, 12 빼기 1이니까 19인가요? 최대는 뭐? 얘가 최대. 최소는 뭐 두 개 똑같네요. 최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뭐 실제 그래프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2니까 0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 3,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 2일 때 19니까 뭐 그리고 3차니까 이렇게 극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프 그려보면 이제 아까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그래프 그리는 것도 금방 하고 몇 개 전만 극대극소 찾고 이제 증가감소 확인하면 이렇게 딱딱딱 그리면 끝나니까 이해되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라는 거 알겠죠? 33페이지 유제 3번 해봐요. 33페이지 유제 3번. 오늘은 특별한 개념은 없고 그냥 유형 몇 개 문제풀이 유형도 다 뭐 옛날에 해봤던 유형들 연습만 좀 해보면 돼요.
이제 비는 안 오고 아주 그냥 해가 쨍쨍 찌네. 음료 사와서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먹으라니까. 니들 돈으로 사야 되고요. 더우니까 정신 차리려면, 나와서 이왕 고생하는 거 정신 차리려면 뭐라도 시원한 거 먹으면서 해야지. 이거 끝나면 집에 가나요? 어디 뭐 도서관 가나요? 집에서 놀아요? 자요? 학교에서 남아서 사는 사람. 오, 좀 있네. 나머지는 뭐 도서관 가나요? 스터디 카페 가나? 그냥 놀아요? 아침에 이 고생을 하고 오후에 놉니까? 아, 학원 가요. 학원 가야지. 선생님 학창 시절에는 방학에도 의무여가지고 맨날 나왔었거든요. 아, 진짜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 아무튼 그래서 학교 나오는 것도 참 대단하기도 한데, 근데 집에 가면 어차피 공부 안 되니까 어디든 가요. 스터디 카페를 가든 도서관을 가든 독서실을 가든. 제일 좋은 건 사실 학교긴 한데 요새는 학교도 약간 분위기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강제로 하면 분위기가 잡히거든요. 무조건 다 하고 있으니까 안 하면 내가 이상한 것 같잖아요. 하는데 요새는 학교도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차라리 스터디 카페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다른 애들이 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름방학이라고. 알겠죠? 당연히 놀고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너희들의 경쟁 대상은 놀고 있지 않아요. 내가 경쟁하고자 하는 대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그러니까 나도 그 시간을 날리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 다 했어요? 뭐 그거는 안 해줘도 되죠? 넘어가도 되죠? 네. 34페이지로 갑시다. 방정식의 활용. 이제 도함수를 방정식으로 활용합니다. 방정식은 뭘 구하죠? 방정식은 뭘 구합니까? 근 구하죠? 해 구하죠? 해 구하죠? 그러니까 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 다 했던 내용이에요. 다 했던 내용인데 그냥 3차, 4차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바뀌었을 뿐이에요. 뭐 그런 겁니다. 실근의 개수 구하라는 거예요. 실근의 개수는 뭐 그냥 읽어보면 돼요. 이거는 특별히 정리할 거 없고. x축과의 교점 공간의 개수가 같다. 맞잖아요. 2차 함수 우리가 그려가지고 결국 이제 교점을 찾는 게 그게 이제 해인 거니까, 함수에서 해인 거니까 3차에서도 그럼 x축과의 교점을 찾자 이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근이 있으려면 예를 들어 3차면 근이 몇 개죠? 기본적으로는 3개가 있죠. 3개가 있으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지려면 여기 극대극소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3개가 존재하려면 극대랑 극소랑 부호가 달라야겠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옛날 개념을 굳이 연결시키자면 뭐 사이값 정리 변형에 의해서 함수가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기 때문에 극대랑 극소랑 부호가 달라야 그 사이에 근이 존재할 거고, 왼쪽하고 오른쪽은 어차피 증가 감소 이렇게 무한대로 뻗어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개가 존재하죠. 해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존재하려면 뭐 부호가 달라야 된다 뭐 이렇게 가는 건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갈 거 없이 그냥 그래프 개형상 여기 2개가 달라야 사이에 뭔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해가 존재하겠구나 뭐 이런 개념만 하나 알면 되는데, 그것도 이미 옛날에 다 배웠던 개념이라고요. 문제로도 많이 풀어봤고. 알겠죠? 그거 이제 3차로 적용해서 문제 하나만 해보자고요. 봅시다. 유제 5번. 이렇게 생긴 애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실근 3개였으면 좋겠대요. 그때 K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 자체에 놓고 함수 그래프 그리면 된다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Y는 K 잡아놓고,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가 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이 사이에 K가 있으면, Y는 K가 있으면 요거 그 만나는 게 3개겠구나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사실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이 뭐만 체크하면 된다? 극대랑 극소만 체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요거 이제 함수 F라고 놓고 극대 한번 해볼게요. 프라임을 구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불러봐요. 마이너스 12 x제곱 플러스 24x 이렇게 됐죠. 얘가 0 되는 거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12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인가요? 얘는 0일 때고 얘는 2일 때죠. 그죠? 그죠?
0일 때 구하면 0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2일 때는 얼마예요? 8, 4, 32 48 빼기 3이니까 16 빼기 3 얼마죠? 13이죠. 그럼 이 y는 k는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3에서 13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k는 마이너스 3에서 13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라고 끝나는 거죠. 됐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얘를 k를 넘기고요. k를 넘기고 넘긴 식을 함수의 그래프로 잡고 축은 0으로 잡고 위아래 해주면 되겠죠. 그럼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범위가 이렇게 나오니까 뭐 얘는 k 플러스 3, 얘는 뭐 k 마이너스 13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두 개의 곱이 음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3에서 13 사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뭐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상관없지만 아무튼 너희들이 옛날에 배웠던 유형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특별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알겠죠? 34페이지 예제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거는 개수 구하는 거 더 심플한 거죠. 더 풀어보고 좀 쉬었다가 또 다음 내용 갈게요. 오늘 어려운 거 없으니까 천천히 합시다.